안녕하세요, 베러입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현재 구독자분들의 소중한 관심 덕분에 없던 힘도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제는 100배 이상 성장한 암호화폐 시장의 앞으로의 방향성은 입니다. 2017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약 100배 이상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2017년에는 거의 뭐 약 20조 원의 시총을 가지고 있었고 2018년 이렇게 피크를 쳤을 때 당시로 보면 거의 이제 800조 원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거의 전저점에 대비해서 한 40배 정도 증가를 해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보자고 하면 지금이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9시 반인데 다시 또 빨간장이 오고 있네요. 더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2017년 이제 피크를 쳤을 때가 원화로 거의 2,8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플 같은 경우에는 거의 4,900원대까지 이렇게 200원에 있다가 한 번에 딱 4,900원까지 이렇게 갔었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김치 프리미엄이 엄청 많이 꼈었죠. 뭐 수십 퍼센트 가까이 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외 차트로도 한번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2017년 그리고 연말에 피크 쳤을 때가 2018년 1월 7일이네요. 이때 당시에가 이제 리플 가격이 XRP가 3.3불 대략 정도 됐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환율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800원 정도 되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리플이 뭐 전고점이 만약에 3,800원이라고 하면 아직 지금 1,100원이라면 거의 3분의 1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요. 근데 반면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고점 대비해서 2배 이상 오른 상태입니다. 어떻게 대장주가 더 많이 올랐을까요? 그러니까 리플이 상대적으로 너무 안 올라갔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앞으로 상승장이 다가온다면 리플은 전고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리플사의 인사이트 자료를 참고해서 이제 좀 공유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이 리플사가 현재 그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리고 이 밑에 세계 경제 포럼이 2027년까지 세계 GDP의 10% 이상이 블록체인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걸 참고로 해서 한번 방향성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상세 내용을 같이 살펴보자면 지금 이제 4,600만 명 정도의 미국인이 암호화폐를 소유하고 있는 걸 추정되고 그리고 이제 기관 쪽으로 보자면 스퀘어, 로빈훗,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같은 주요 회사는 암호화폐를 제품 스택에 단단히 통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NFT 시장도 많이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중앙은행조차도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잠재력이 있어서 계속 이제 파트너십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지금 현재 전 세계 중앙은행의 약 80% 정도가 CBDC 관련된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관련된 사례를 탐색하고 있는 상태고 그 중에 또 40%는 이미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이제 상용화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6월달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국가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화폐로 채택한 사례도 있었죠. 이게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암호화폐 허브를 만들기 위한 조치도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플이 이제 어떻게 보면 2012년경에 이제 출시가 됐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암호화폐라든지 뭐 블록체인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신뢰가 부족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 그러니까 전통적인 거래소랑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거의 일일 거래량이 5조 원 이상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암호화폐 거래소는 뭐 많아봤자 이제 수십억 원, 수억 원 이 정도밖에 안 됐었다. 그리고 거래소도 얼마 없었죠. 이랬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8년이 지난 이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이 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파이 플랫폼을 통해서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뭐 대출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이자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이 좀 변화가 되고 있는 게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변화의 같은 지금 물결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가격의 추이에 계속 이제 살펴보니까 너무 힘든 것 좀 매번 이제 업비트를 켜가지고 맨날 이제 뭐
특정 뭐 10분마다 아니면 1시간마다 그래서 단기간의 가격 변화 추이를 보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렇게 좀 한숨 돌려서 때론 암호화폐 시장의 방향성을 살펴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지 않을까 해서 이 자료를 공유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 경제 포럼이 2027년까지 전 세계 GDP의 10%가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좀 상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이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사실 2015년 9월경에 나왔고 서베이를 이제 보고서 형태로 이제 만든 거고요. 여러 이제 자문위원들이나 이런 좀 연구자들이 모여서 만든 자료고 이 보시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적인 좀 주요 포인트들이나 아니면 사회적인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이걸 좀 간략하게 좀 내려서 보자면 일단은 지금 다가오는 그 6가지의 메가 트렌드들이 있는데 뭐 인터넷 사람들 간의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제 통신 쪽 뭐 저장소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AI 빅데이터 아니면 뭐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블록체인 그리고 뭐 암호화폐 쪽은 이제 분산화된 뭐 이제 자원들 그리고 이제 경제를 공유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6가지 메가 트렌드 안에 이제 블록체인이 포함되어 있고 이 블록체인은 계속 이제 떠오르는 기술이고 이거를 이제 이 현 전통 금융에서 좀 문제가 있는 그리고 좀 비효율적인 이런 것들을 좀 대체할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대안으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 메가 트렌드다 이제 그러니까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라고 이미 2015년이면 6년 전에 6, 7년 전부터 이미 세계 경제 포럼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 경제 포럼이 그리는 그 기획 안에서 아무래도 경제가 움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비트코인하고 블록체인 쪽인데요. 일단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는 전 세계 GDP의 10%는 블록체인 쪽으로 올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 이때 사이에 당시에는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반에 시총이 20조 원 아니 네, 20조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암호화폐 전체 시총이. 근데 그거를 전 세계 GDP, 그러니까 국내 총생산이라고 합니다. GDP를. 근데 이게 0.02%밖에 안 됐어요. 되게 이제 극미했죠. 그러니까 전 세계의 그 지금 GDP는 얼마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한 2020년 기점으로 하면은 전 세계에 거의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8천만 아니면 거의 다 곱하기 100만 달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화로 환산하면은 8경원 정도 됩니다. 약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리고 이제 보시면 미국이 이렇게 1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중국, 일본, 인도 그리고 나와서 대한민국이 10위권 안에 전 세계에서 10위권 안에 있다. 진짜 대단한 나라라는 걸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지금 전체의 이제 전 세계의 GDP의 10%가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블록체인 시장으로 올 수 있다라고 이미 예측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2027년까지. 근데 너무 먼 미래 같지만 어떻게 보면은 2025년까지는 아마 이제 여기 이거를 좀 서베이를 했던 사람들을 좀 대상으로 확인해봤더니 한 58%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그래 이거 좀 말이 되는 소리야 라고 이렇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0.025%밖에 안 되는 GDP가 지금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쪽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10%까지 많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단순 계산만 해도 100배 이상이죠. 거의 뭐 400배 이상인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그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2017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거의 뭐 꼭대기까지 올라왔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좀 미래의 흐름을 보자면 지금 이게 올해 차트를 보면은 거의 뭐 이렇게 다시 좀 꺾이고 있고 이런 시점이긴 하지만 2027년 너무 먼 미래 같지만
만약에 좀 가까운 미래 3, 4년 뒤인 2025년까지 전 세계 GDP의 뭐 10% 만약에 들어온다. 아니면 그거에 못 미쳐서 한 절반만 5%라 들어온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차트는 지금 이 부분이 고점이라고 느껴지겠지만 그때가 되면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2017년, 18년처럼 이렇게 내려가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또 올라가 있겠죠. 지금이 뭐 2천조 원 이렇게 하지만 그때 가면 이제 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GDP가 얼마나 늘어날지. 그리고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태 때문에 돈을 너무나 많이 찍어내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제 더 많은 성장이 이뤄낼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세계 경제 포럼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리플사도 이거의 흐름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대할 만하다. 지금 포기할 때가 아니다 라고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성을 좀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판테라 캐피탈이라고 이 미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관 투자사들 중에 가장 큰 규모의 회사인데요. 이 판테라 캐피탈이 어떻게 또 생각을 가지고 있냐를 좀 살펴보면 기관들의 생각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암호화폐 시장이나 리플에 대한 확신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공유 드리려고 하고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이거는 올해 3월에 나온 기사긴 한데 이 판테라 캐피털의 댄 모어헤드 CEO가 2021년 8월에 비트코인은 1억 넘어설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9월 달이죠. 넘어서진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요. 거의 이제 하나로 8천만 원까지는 갔었지만 아쉽게도 못 갔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때 당시에 이게 가격이 도달했냐를 보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건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판테라 캐피탈은 사실 좀 오래된 회사예요. 블록체인 업계에서 아까 리플만큼 좀 오래된 회사고, 판테라 캐피탈에 대한 회사 소개는 좀 뒤에 살펴보고요. 일단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블록체인 레터를 계속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서 꾸준히 공유를 했었고, 이제 거의 뭐 월별로 얼마 정도 갈 것 같다라 예측을 했는데 사실 이대로 가기는 정말 어렵죠. 이런 대기관도 이렇게 대형 금융사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가격 예측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방향성은 정부가 이 CEO가 한 말은 정부가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기타 다른 암호화폐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좀 비전이 있고 솔루션이 있는 자산들은 당연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상승할 수밖에 없고, 리플 같은 경우에 유틸리티 토큰이라고 하죠.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하고 금융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가 힘을 실을 수 있는 그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모어헤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향후 1년 안에 비트코인 가격은 새로운 국면을 접어들 수 있을 거다. 이것도 다 예측이겠지만 기관들이 이제 좀 들어오고 있다. 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배치할지, 어떤 암호화폐를 살지 2, 3개월 정도 걸릴 거고, 그리고 이제 계속 새로운 기회를 연구하는데 한 3에서 6개월 걸릴 테니 한 1년 안에 계속 들어오지 않을까 예측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예측을 과감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한번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판테라 캐피탈은 미국의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전문 투자 업체입니다. 그래서 미국 최초의 비트코인 전문 투자 업체였고요. 그래서 보면은 가장 큰 규모의 회사였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 투자 수익률이 거의 1000% 이상이라고 합니다. 100배 이상 5년간 냈다는 거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100배 이상 냈다는 건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을 알아본 게 정말 컸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 아이콘하고 코빗에도 투자한 이력이 있습니다. 아이콘은 코인이죠. 그리고 코빗은 거래소고요. 근데 일단은 지금 댄 모어헤드 판테라 캐피탈 대표는 한 말이, 우리는 지금 디지털 통화가 변곡점에 와 있으며 제도적 관리의 단계로 전환하는 최적의 시기에 왔다고 믿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계속 규제가 생기고 있고, 그리고 좀 더 이제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은 이 비전을 이미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격 형성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이분의 말을 좀 빌리면 어느 정도 저희가 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좀 믿음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마음이 좀 편해지고 잠도 편안하게 잘 수 있겠죠. 투자하면 잠을 좀 편안하게 자야 됩니다. 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고요. 건강도 무시 못한 요소니까요.
그래서 이 판테라 캐피탈의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 이제 자랑스럽게 이제 걸어놨습니다. First US Institutional 이제 Asset Manager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기관 자금 관리 그러니까 투자 업체다 첫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렇게 좀 내려가서 이제 살펴보면은 거의 지금은 이제 4.7 빌리언 정도의 자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를 뭐 하나로 환산한다고 하면 거의 뭐 4조, 5조 원 이상 이제 그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80개 이상의 벤처들이 투자사들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회사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주로 관리할까를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뭐 저희가 익히 좀 이름 들어볼 만한 것들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제로엑스 같은 거 좀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좀 살펴보면 앵커 들어온 것 같고 그리고 벡트 거래소 뭐 이제 뭐 비트고 비트스탬프 이런 것들도 다 어렴풋이 들어본 것 같아요. 뭐 서클사 USDC를 찍어내는 이런 코인베이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모스 해서 좀 이름 들만한 이제 파일코인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유명한 코인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코인뿐만 아니라 뭐 거래소 뭐 이 암호화폐 블록체인 관련된 건 다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좀 저희가 좀 궁금해하는 리플은 진짜 이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나? 라고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판테라 캐피탈 같은 경우에도 리플사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사실 냈었어요. 향후 몇 년 뒤에도 리플사의 전망은 밝다라고 이 CEO가 얘기를 했었고요. 아까는 비트코인만 언급을 드렸지만 사실 리플에 대한 투자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이렇게 지금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판테라 캐피탈에서도 이 미래를 암호화폐에는 빠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봤을 때 현재 이렇게 가격이 조금 이렇게 불안불안한 장세긴 하지만 이런 미래의 방향성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리마인드 한다면 투자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생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을 좀 잘 자고 이렇게 되면은 더욱더 건강한 투자자가 되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은 이제 김프도 이제 보면 어느 정도 좀 빠져주고 있고 진짜 좀만 있으면 금방 한번 탁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9월 말이고 실제로 이제 10월, 11월, 12월 다가오는 연말에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방향성을 봤을 때 절대 떨어지진 않겠다. 물론 투자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가지면 안 되지만 이런 미래의 방향성을 같이 확인해보고 이런 걸 종합해봤을 때 저희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빨리 투자한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아까 2017년까지 세계경제 포럼이 미래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2021년이면 어떻게 보면 초기 투자입니다. 그래서 좀만 더 힘내서 리플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 전고점만큼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고점이 되는 날 이렇게 한번 같이 또 영상을 찍게 되면 정말 또 뜻깊은 영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청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자료가 생기면 계속해서 공유 드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